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해 풀지 못한 과제를 여러 개 안고 있는데요. 해를 넘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를 만들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는데 27일 법사위에서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면 국회의 법안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8일 법사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대구하고 우리 광주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견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AI 영재고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굵직한 법안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시립 제1요양병원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주시와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 여럿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은 무안군 설득이 관건이고 효천지구 경유 여부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 문제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전남도의 해묵은 수건인 의대 설립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과 목포방송국, 순천방송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부터 공개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와 전남 15개 선거구 유권자 7,500여 명에게 후보자 적합도,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호도, 기초단체장 지지도, 지역 현안 등을 지난 한 주 동안 물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KBS는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응답이 아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후보자의 대표 경력에서 이재명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9년까지 직류 기반 전력망 개발에 나섭니다. 그동안 기술적인 한계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교류 방식을 써왔는데요. 직류 방식이 개발되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걸로 전망됩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입니다.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 열 손실이 적은 교류 방식으로 송전한 뒤 변압을 거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교류 방식은 직류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15% 정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등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직류 배전 연구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되면서 직류 기반 전력망 상용화 연구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나주에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신안과 영광의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실증 결과를 적용해 상용화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전기차 충전소나 가정용으로 쓰일 수 있는 중전화 분야를 선점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남도는 10년 뒤 직류 배전 기술 상용화로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게 되면 47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걸로 내다봤습니다. 각 가정의 우리 일반적인 공급 라인을 모두 중전압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것을 선점해서 세계 1위를 해보겠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도전하는 전남도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강진구는 지난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청자축제부터 맥주와 불고기 등 먹거리로 젊은 층을 겨냥한 축제들까지 선보이면서 관광도시로 주목받았는데요. 올해는 쓴 여행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관광을 추진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인구 3만 명대 강진군에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강진 청자축제, 자체 개발한 수제 맥주에 닭구이를 곁들인 하맥축제와 연탄 불고기를 내세운 붉은 불파 축제까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모델로 안착하면서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관광을 지방이지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과 함께 관광객 유치를 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해에는 반값 관광이라는 새로운 시책을 펼칩니다. 2인 이상 가족 여행객이 강진에서 식사나 숙박에 쓴 비용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환급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이뤄져 지역 특산물이나 농수축산물 구매로 이어지게끔 했습니다. 강진구는 반값 지원에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최소 3배에 달하는 관광 소비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 평균 130만 명인 관광객 수가 10년 뒤 580만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또 다자녀 가족이 이제 강진을 방문할 때 조금 더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이나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맞닿게끔 저희가 정책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군의 새로운 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서 따뜻한 기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도산동에 살고 있는 88살 나사모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은 32만 원을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민은 쌀 20kg 20포대를 놓고 갔고 또 다른 익명 기부자는 그동안 모은 동전 5만 원어치와 지폐 등을 편지와 함께 기부했습니다. 또 송정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모은 라면 278개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용 관련 지명이 3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전남 지역의 용 관련 지명을 조사한 결과 310곳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에서는 순천시가 3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1월이 시작됐지만 이번 한 주도 대부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3.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예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안개가 낀 곳들이 많습니다. 보성과 화순 등은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짧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눈 또는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과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7도, 강진과 완도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큰 추위 없다가 일요일부터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